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매년 이날 세계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추모의 날입니다. 아마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보다 30년 앞서 벌어진 이 비극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과 부정이 충돌하고 외교와 역사인식이 정면으로 맞붙어 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메니아가 어떤 민족인지부터 잠깐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금의 남카카스 지역에 뿌리를 둔 민족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제국들이 충돌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였거든요. 서기 301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이 종교적 정체성은 이후 이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오스만 제국 안에서 소수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더욱 강하게 결속의 근거가 됩니다. 오스만 제국 안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밀레트라는 종교 공동체 단위로 존재했습니다. 일정한 종교 자유와 자치권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세금과 법적 차별도 감수해야 했어요. 불안하지만 그나마 균형이 유지되던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내부 불안이 커졌고 제국 안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자랑하던 대제국이 19세기 말에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쇠락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잠재적 분리 세력으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909년 현재 튀르키의 남부인 아다나에서 대규모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벌어졌는데 이미 그 시점부터 폭력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1915년의 참극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북쪽의 러시아와 맞붙게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정교의 국가였습니다. 같은 기독교 공동체인 아르메니아인들 중 일부가 러시아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심이 제국 내부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빌미가 됐어요. 당시 오스만 제국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청년 투르크당은 강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제국을 오직 튀르크인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쇠퇴하는 제국의 불안, 거기에 민족주의라는 불씨까지 겹쳤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15년 4월 24일, 바로 오늘 날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이 펼쳐집니다. 표적은 아르메니아인 지식인, 언론인, 성직자, 정치인들이었어요. 처음 체포된 인원만 235명이었고 이후 수백 명이 더 끌려갔습니다. 공동체의 머리와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거된 겁니다. 이날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이후 처형됐습니다. 지도력을 잃은 공동체는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이날이 오늘날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추모일이 된 이유입니다. 체포와 처형이 끝나자 이번에는 강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름은 이주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나톨리아 전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집에서 쫓겨나 시리아 사막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강제됐습니다. 특히 데이르 에즈조르라는 사막 지역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걷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버티더라도 폭력, 약탈, 질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다 해도 사막 그 자체가 이미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행렬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동 자체가 이미 죽음을 향한 설계였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피해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연구자들은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 전체 아르메니아인 인구가 약 200만 명 안팎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족 공동체 자체가 반쯤 지워진 겁니다. 생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지로 퍼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지금도 강한 결속을 유지하며 대학살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킴 카다시안이 아르메니아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가 대학살 인정 운동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학살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네메시스 작전이라 불리는 비밀 암살 작전이었어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에서 따왔습니다. 학살을 주도한 오스만 제국 지도자들을 유럽 각지에서 추적해 암살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가 탈라트 파샤입니다. 강제 이주 명령을 직접 내린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1921년 베를린에서 아르메니아인 청년 솔로몬 테일리리안에게 사살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재판의 결론이에요. 독일 법원은 정당방위로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의인지 보복인지 평가는 지금도 갈립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전쟁의 비극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향한 조직적 행위였다는 생존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30개국 이상과 국제기구는 이 사건을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로 공식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건에서 탄생했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아르메니아인 학살에서 영감을 받아 1944년 이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후 국제법의 핵심 용어가 됐어요. 2021년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공식 선언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조직적인 학살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정체성, 국제 외교, 당사국들 사이의 현실 정치가 모두 얽혀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110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묵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던 시절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누가 아르메니아인을 기억하는가? 이 발언의 진위를 두고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실제 발언으로 보고 있어요. 기억되지 않는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 말은 지금도 자주 인용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는 걸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4일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추모의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나라의 오래된 비극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그 기억을 붙잡으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기억에 작은 힘이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